올해는 만약에 이제 정부 안대로 그대로 개정이 되면은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게 그러네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네요. 예. 가만히 있으면 절대 적용을 안 해줍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톡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불거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이 부부 공동명의 역차별 논란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절세 블로거이자 전직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미네르바 올빼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늘 주제 설명드리기 전에요. 이번에 발표한 그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간단히 좀 요약 좀 해주십시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 중에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1주택자가 재산세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는 60%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걸 45%로 완화해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현재는 과세 표준 계산할 때 11억 원을 공제해주게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3억을 더해서 14억을 공제해주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재는 100%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60%로 완화해주는 걸로 네. 이제 정부가 발표안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완화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현재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60%로 완화해주기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선 1주택자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줄고 네. 그다음에 종부세 계산할 때 특별공제 3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로 완화해 주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네.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이제 많이 줍니다. 네. 요 사례를 보시면은 지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이 공시가가 약 24억 8천만 원일 때 종전에는 657만 원이 나오는데 이제 개정안이 적용되면은 216만 원 정도가 네. 나오고 한 3분의 1 정도로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자, 제법 많이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 실수요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 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렇죠. 예, 무슨 문제였습니까? 지금 1주택자들은 원래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할 때 11억을 공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11억 원까지 예. 되는 거죠. 근데 공동명의로 이제 1주택을 공동소유로 50대 50 가지고 있으면은 네. 각자 6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12억 원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엄밀하게 또 보면 이제 공동소유가 더 유리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공동소유가 더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게 언제냐면은 단독으로 1주택자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세액공제인데요. 바로 저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저 세액공제는 크게 이제 노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노령자 세액공제를 다른 말로 연령별 공제라고 그러는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65세는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를 해주고 네. 또 보유 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했으면 20%, 10년 이상이면은 30%, 15년 이상이면은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 공제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최대 합해서 80% 이제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 세액 공제는 단독으로 1주택자만 적용해 줍니다. 그렇죠. 공동 1주택자는 저거를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거나 또 오래 보유했거나 이런 분들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단독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되려 불리한 경우가 나와서 이게 불만이 많자 이제 특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렇죠. 저게 이제 단독으로 1주택자들은 이제 11억을 공제해 주는데 네. 공동으로 1주택자를 왜 차별하느냐?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세액 공제를 안 해주느냐? 이런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정부가 세법을 개정을 해서 네. 공동으로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특례에 따라서 이제 단독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이제 각각 6억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11억을 공제해 주고 그죠. 그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저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개편을 네. 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세액 계산해서 유리한 거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도대체 이번엔 어떤 논란입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공제를 3억을 더 주겠다, 그죠? 더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4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렇죠. 요 14억 공제도 단독 1주택자한테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공동명의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공동명의는 그 원칙상 이제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아서 최대 네. 10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독 1주택자는 이제 공제가 14억으로 커져버리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이제 절대로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처음 발표가 됐을 때 단톡방에서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죠. 네. 왜 공동명의 1주택자를 또 차별하는 거냐. 근데 요거는 아까하고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지금 특례 신청을 하면은 단독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특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저 단독 1주택자에 대한 특례 그 14억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 세액 공제, 장기 보유 세액 공제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요. 작년만 해도 이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유리한 점을 한번 세액 계산을 해봤어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무조건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11 플러스 3이 돼서 14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렇죠. 공동 명의는 6 플러스 6, 12억까지 되는데 이 단독 명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도 또 뭐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단독 명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그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처음 도입이 됐는데 네. 저 특례를 신청했을 때 유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분들 이런 네. 분들만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제가 저거 신청하던 시기에 그 강남역 근처에 가면은 통합센터라고 그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서초세무서 같이 묶여 있는 세무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 특례 신청하는 곳이 재산세과라는 곳인데 네. 거기 복도까지 사람들이 밀려 있는 난리가 거예요. 났군요. 네. 근데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러 왔는데 올해는 만약에 이제 정부 안대로 그대로 개정이 되면은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게 그러네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예. 공제액이 14억으로 늘어나니까 네. 공제액이 그 공동명의 1주택자보다 2억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을 해요.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부세 내는 집에 대해서요. 그걸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무조건 올해 이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겠다는 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한 사람한테만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적용을 안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각자 6억 원씩 공제를 해가지고 부부 각자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거고요.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들어보셨죠? 네. 임대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합산 배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1주택자 특례 신청도 딱 그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딱 보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우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은 저 1주택자 특례 적용 신청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직접 서류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내가 좀 인터넷을 좀 할 줄 아신다 그러신 분들은 홈택스 서비스 아시죠? 네. 국회청 홈택스 서비스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1주택자 특례 신청을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요건을 갖췄으면은 특례 적용을 받아서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가 이제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할 경우에는요, 한 명의 이름으로 종부세를 신청하는데 뭐 남편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이순으로 하는 건가요?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첫 번째가 지분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부 중에 지분율이 큰 자를 이제 특례 적용 신청사로 이제 신청자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 할 때는 지분이 50대 50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아무나 적으면 안 되고요. 본인한테 더 유리한 사람 적어야 되겠죠. 근데 유리한 사람을 적을 때 나중에 세액공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은 우리 세액공제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우선 나이가 더 많은 분 이름으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보유기간이 다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잘 없을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이제 뭐 증여를 했어요. 지분을 일부 증여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보유기간이 긴 사람 명의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게 딱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닥쳐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작년에 저 1주택자 특례를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 한 번 신청하면은 계속 적용이 자동으로 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분들 추가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네. 작년에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은 올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부부 공동명의도 있지만요. 네. 뭐 아버지와 아들 뭐 공동명의도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엄마와 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단독명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을 하니까 네. 같은 세대면은 뭐 특례를 다 주게 돼 있는데요. 이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만 적용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거군요. 예. 이것도 뭐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겠네요. 왜 이걸 또 안 해주느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만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이 주택 보유세와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